우리 리마연에는 원래 리마연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매일 와서 같이 학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가족들은 본인이 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와서 머물면 가족이 됩니다. 물론 그 멤버십 회원도 있고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활동하는 그런 회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참가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속칭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우파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구독을 해놓고 그리고는 미처 여기까지 발길이 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번씩 지령이 떨어지면 왔다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리마연이 얼마나 그 원칙론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왔는지를 모르고 어느 순간 와서 딱 보고는 윤석열 빠라느니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를 보면은 윤빠, 또 황빠, 홍빠, 유승민빠, 이재명빠 소리까지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좌파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저번에는 안 그러시더니 왜 또 입장을 바꾸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그 성질을 참지 못해서 이런저런 글을 써놓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리마연은 박쥐 가운데도 오색박쥐라고 하겠죠. 당장 지금도 또 박쥐라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와서 보고 왜 저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면 그때 바로 그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리마연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틀린 겁니다. 리마연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다르다고 화를 내고 있을까? 왜 다르다고 나는 행패를 부리고 있을까?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하겠죠. 그것은 소수 개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리마연의 꿋꿋한 터줏대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안 그런 분들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사실 비판은 그렇게 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판 한번 하자고 하면은 뼈만 남을 테니까 그러다가는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리마연 좀 봐줘야지 그러면 우리 선수가 죽잖아. 또 그 소리 나올까봐 비판은 애써 참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잃지 않는 한도까지 아예 개입을 하지 않던가. 요즘에 무엇을 다뤘습니까?
주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하고 관계에서 이것을 잘못한다. 김종인 씨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위원장인가? 김종인 지금, 그 연구원의 대표니까, 그분이 뭘 좀 잘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 아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한번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다 성인들의 세계에서, 그것도 정치라고 하는 상당히 그 수준이 좀 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종인 씨가 내가 정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도 흥정입니다. 협상인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누군가를 뒤에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넓히자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협상입니다. 옳고 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씨가 이렇고 이렇다. 이게 전에 보니까 잘못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 협상에서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런 선택을 잘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 주기자, 김종인 주기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대 윤석열의 어떤 힘싸움이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쪽이 거의 맹탕입니다. 지금 보면 아마 저렇게 봐서는 머지않아 반 이상 잡혀 먹히겠죠. 그런데 대선 후보가 남의 입에 반쯤 잡혀 먹힌 상태로 가는 선거는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른이 애 편들어 주듯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김종인 씨 전에도 이랬고 그 전에도 이랬고 지금까지 이랬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역시 김종인 밑에 가서 이끌어 주십시오 한다면은 그게 그 사람의 그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비판을 이겨낼 만한 정도의 큰, 그 정도 굵기의 물고기로 친다면은 중간 이상의 물고기는 된다. 그보다 못할 때는 아예 안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쳐서 대신 싸워준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논객들, 유튜버들, 혹은 정치인들, 다 헛짓입니다. 결국 싸움은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씨 둘이서 하는 거죠. 나중에 본선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물어뜯는다고 해봤자 그 말 듣고 국민이 움직일 것도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길게 봤을 때 그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는 가령 광화문 광장에 갈 수 있다. 반쪽은 이재명 편이고 반쪽은 윤석열 편이다. 여러분이 아주 험악하게 싸워서 이기면 전국에서 집에 앉아있는 국민들이 여러분 편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과 윤석열 혹은 그 안에서 또 뭐 그 밑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 사무총장이 누구여야 한다. 이런 거 전부 여러분들끼리 눈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 여러분이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 그걸 생각하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지지자들 또 이런 논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교양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단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리마연이 무슨 윤바다, 황바다, 홍바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같이 지지하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좀 슬프게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데 리마연의 공격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일단 얻어맞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어떠든지 하여튼 아픔을 겪을 겁니다. 그때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유권자들을 공격하죠. 똑같은 논리로 유권자들을 위협하고 공격을 하는데 뭐 험한 말 쓰고 그거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유권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퇴치할 대상입니까? 지금 누군가를 지지하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대부분 넓게 봐서 그들이 우파라고 하는 데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잘 모셔야 할 대상이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계속 공을 들여서 더 떠받들어서 그래서 좀 한번 돌아봐 주게 해야 할 그런 대상이지, 가서 감히 우리 대통령님을 벌써 이름 붙여놓고 있죠.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을, 영부인이 될 분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꾼들은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기하고 뜻이 다른 유권자들, 그분들이 한번 쳐다봐 줄 때까지 한없이 공경을 해라. 공격을 할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거는 이제 실패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리마연에서는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황교안, 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의 그 이념의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 중에 누구를 지지한다 이게 아니고. 그랬더니 초기에 리마연 보고 황빠냐 그러면서 무슨 총선 대패를 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침대를 안 넣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교안 경선 후보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경선 과정에서 했을 때 중간에 한번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맨 처음에 부정선거 이야기 했던 것은 이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여당인 상황에서 이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탄핵당한 정당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수단과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을 상대할 때 이 부정선거면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 맞죠. 그러면서 그때는 뭐 기발한 조금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도 좀 내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무슨 유튜브 이런 데서 조금 다뤄주면서 당장 시위에 나가자. 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4.15 부정선거만 한다. 그거 가지고 갑자기 인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성격이 거기서 변질된 거 아시겠습니까? 4.15 부정선거를 다투던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대선에 이기고자 한다면 대선에서 공정선거를 해야 한다로 지금 방향을 전면 바꿔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면서 공정선거를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4.15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 법정으로 넘어간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고, 시민단체, 시민조직으로서는 다가올 대선을 어떻게 공정하게 치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운동을 펼쳐나가면 반향도 좀 일으킬 것이고 또 바람직한 공정선거를 위한 활동이 될 텐데, 황교안 후보가 그때 4.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다가 정책 현안으로 넘어가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페이스북에 찾아오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비판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 사람은 대선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일을 해주는 싸우는 사람으로서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부정경선 의혹이 나왔죠. 그러면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도 부정경선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바로 코앞에 있는 공정선거를 위한 투쟁 중에 명분이 있는 게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도 4.15 부정선거도 같이 갔죠. 이쪽이 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밝혔듯이 조직경선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경선하고 관련해서 조직경선이다. 또 여론조사가 무슨 1위, 2위 하는 후보들, 뭐 3위 그 정도까지 후보들은 이게 여론조사 기관을 직접 건드리는 발언도 했고 그와 관련된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막판에 한번 터뜨렸었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일도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깔끔하지 않고 험악한 경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황교안 후보는 이 우파 자체에서 뭐 보통 그 SNS라든지 또 커뮤니티,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차단이 됐죠. 많이 다루지 않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 조직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거의 안 다뤄줬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밖으로 노출도 안 됐고 인기가 바닥 상태였죠. 그래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경선을 다툰다고 해서 자기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었다. 아예 죽이기로 한 후보 중에 하나였다. 이런 후보가 최재형 후보가 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조직적으로 죽인 후보가 둘이다 하면 이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지자들이 이 사람이 대선 후보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지지한다가 아니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주겠다. 이게 1위, 2위를 뺀 나머지 현재 그 세력이 없는 후보인 경우에 이렇게 표가 모여 있는 곳에 끌려다녀서 실패를 하는, 거기에 지금은 지지자가 됐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의 선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홍빠들은, 홍준표 후보는 뭐 마지막까지 참 잘 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위 홍빠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 입이 거칠죠. 했다 하면 욕입니다. 시작부터 욕설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 의견은 듣지 않고 내 말만 들어라. 그런데 그 글이 소위 육두문자로 꽉 차 있습니다. 아무도 안 읽는 것이죠. 그런 글은. 게다가 위세를 떨었죠. 그 홍준표 후보도 이미 대통령으로 부르고 다녔고, 몇몇 그 유행어를 만들 때도 유권자 너희는 머리는 떼어놓고 무조건 홍준표 찍어라.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테러를 하고, 없는 게 몇 가지 되죠. 교양도 없고, 그리고 이 정치나 시사 이런 데 대해서 그 지식도 없고, 단지 열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팬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집단 행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채널 같은 데를 뭐 막 고발 신고도 하고 공격도 하고, 같이 거기 가지 말자 하고 그 왕따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독이 된 것이죠. 이제 홍준표 후보의 그 도량, 거기에 이 홍빠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그 딱한 것이 리마연에서 그 50억 클럽 뉴스를 다룬 적이 있죠. 그거 엄청난 선거 전략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신문 보고 방송 듣는 사람이 50억 클럽에 정치인 법조인인데 홍모 씨 나왔다. 그 사람들이 그거 추적해가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죠. 바로 그런 것을 비열한 그 정치 술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마연에서 그걸 다뤘는데 공정을 위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홍빠들 와가지고 뭐 좋게 말해서 제목 바꿔라. 끝까지 본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은 와서 홍준표 후보는 아니다. 또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리마연을 공격했죠. 싸울 대상을 잘못 택한 겁니다. 그런 좋은 그 분석을 해주면은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걸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갈 만한 정도의 문해력을 지닌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지금 현재 윤빠들이 바로 직전에 홍빠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게 또 딱한 일입니다. 원래부터 보수 우파라고 생각했던 그 대중들,
그 중에서 열혈 대중들은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윤석열이 될 만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윤석열을 밀어서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내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진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그 사람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그 사람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전부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이 다 그런 뜻을 지닌 것도 아니죠.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원한다면 차라리 황교안 후보를 밀어서 대선 나가게 하면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럴 생각 없을 겁니다. 이것은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원진 후보를 밀어서 대통령 당선시키십시오. 그 이외에는 복수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소위 빠라고 하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 붙어있는 열혈 지지층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까지 막 하고 있는 편법이죠. 아직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예비후보자 자신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의존하고 이걸 자꾸 키워가려고 하는 지금의 그 대선 전략, 홍보 전략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리걸마인드가 있는 그 유권자들 그들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바로 이런 방식 때문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리마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남들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지지할 텐데 그게 아닌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의 역할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100% 보장해 주는 것, 거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에게 그런 정보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